a remarkable light. 그래서 선택과 활용이라는 걸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스마트폰은 뭔가 기능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려요. 보통 이제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죠. 안에 보면 벤치도 있고 칼도 있고 뭐 톱도 있고 다 있잖아요. 렌즈까지도 있어, 돋보기까지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범용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커버는 되는데 거기서 한 템포만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걸 역으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일단 장점만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서랍 열어보시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말고도 2, 3년 전 거도 대부분 잊어버리기 전엔 서랍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대를 구하기 쉽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의 제일 최고의 장점 뭐냐면 앱을 통한 기능 추가가 된다. 즉 얘는 기능이 없는데 여기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볍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액정 큰 것들은 무겁더라고요. 배터리 오래 가는 건.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전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카메라보다 화면이 넓죠. 그러니까 큰 액정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장점인데 그거를 덮어버릴 만큼의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수리비를 넘어가는 그 기계값.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전문적인 촬영을 할 때 화질과 기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파지가 뭔지 아셔? 쥐고 보여주는 건데 자동으로 놓고 이렇게 찍는 건 그나마 나은데 뭔가 메뉴를 만지려고 하면 흔들흔들 해버린다고. 그리고 최고가 요거예요. 용량의 제한이 있다. 여러분은 보통 핸드폰 일반적인 보급기가 128기가 모델이 제일 많죠. 근데 메모리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요. 처음 살 때 256이나 512 딱 결정돼 있으면 거기서 그냥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용량이 전부 다 영상용이 아니죠. 용량 딱 보면은 처음에 핸드폰 사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가도 한 70기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카메라가 쓰지도 않았는데도 용량은 이 안에 그냥 거의 60%, 70%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야. 실제로 쓰는 건 50기가도 안 돼요. 실제로 뭐가 제일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예산과 손에 맞으면 제일 좋은 건 맞는데 아무튼 용량의 단점이 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DSLR 카메라부터 봅시다.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SLR 카메라인데 여기 앞에 디지털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사용하던 렌즈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제일 장점이죠. 캐논이면 캐논 렌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니콘이면 니콘 렌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펜타스면 펜타스 렌즈 가지고 있으니까 렌즈가 많다. 당연히 카메라니까 뭐예요? 사진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 동영상도 수준급인 기종이 많다. 최고 아니에요.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높이에서는 최고로 보일지언정 시네마 그레이드로 오면 얘 그냥 수준급에 들어가는 거다. 당연히 100년 넘는 역사니까 주변기기 넘쳐 흐른다. 그리고 조작 방식이 그냥 기존 카메라하고 똑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간 세속적인 표현으로 더럽게 무겁다.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기계식이니까 그거 무게만큼 늘어지고 광학기기니까 렌즈 무게만큼 무거워져요. 그 다음에 원래는 동영상 기계가 아니니까 동영상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주변 기기에 힘을 많이 빌어주는 보조 모니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기종에 따라서 발열에 취약한 제품. 원래는 사진용인데 동영상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처리를 할 때 열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통화만 할 때는 이게 핸드폰 별로 안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걸 유튜브 시청하거나 동영상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한 10분, 15분만 되면 뜨거울 정도가 되잖아요. 절절절 끓죠.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안에 CPU가 그냥 미석게 돌아간다는 얘기건 전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발열에 취약한 거를 잘 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우니까 당연 짐벌도 같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시대가 되고 스마트폰을 메인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에 가까운 형태의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좀 더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개발했던 게 이제 소위 말한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즉 펜타프리즘으로 해서 반사해가지고 이 뷰파인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사되는 거울이 없다 그래서 밀러, 반사 거울이 없다 그래서 미러리스예요. 그래서 당연히 카메라 기반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 사용할 수 있고 사진 품질 당연히 좋겠죠. 카메라니까. 동영상도 이제 아무래도 동영상 시대에 나온 놈이니까 수준급이다. 주변 기기가 당연히 예전 거하고 호환해서 풍부하고 그리고 한뭉탱이 빠졌죠. 가벼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애들이니까 스마트폰 닮아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다 지원을 하죠. 그리고 부피도 무게도 작아지니까 경량 짐벌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저자재법에 불변의 법칙 있죠. 새 거 나오면
예, 비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가이다. 그 다음에 렌즈를 새로 사야 돼. 내지는 아답터라고 해서 중간에 끼워 넣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컴팩트를 너무 좋아하면은 얇고 다 좋은데 물리적인 공간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배터리가 작아지니까 사용 시간이 후루룩. 그래서 장점만 있는 거 알고 단점도 있다.